인간 생활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모든 것을 갖다가 상호 연관시켜서 전 총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어요.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하는 걸 갖다가 판가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기록이. 이 통시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느냐, 무엇이 안 변했느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뭐가 같으냐, 이런 거를 갖다 밝혀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이 좋은데요? 네. 마당이 있어서 좀 괜찮죠. 그전에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늘 여기서 다니고 하니까 아주 편해서 이리 다녔고, 지금은 또 뭐 차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늙은이 살기는 괜찮아요. 이건 잘 불리네요? 예. 예, 거기 사람들이 또 줘요. 이제 내가 참 고맙다고 살을 하면은 이런 선물 하나씩 주고.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그냥 뭐 적당한 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나한테는 의미가 다 있는 것 중 장소와 시간과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여기가 내 서재입니다. 아주 좀 복잡하고 책이 너무 많아서 좀 골치가 아프죠. 내가 버릴래야 또 버릴 수가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늘 야단을 맞습니다. 그거 왜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쌓아놓고 있느냐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할 자리도 없어요.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인간 생활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사회학적인 조사는 대개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을 가서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쓰는 게 사회학적이라면, 인류학적인 조사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갖다가 상호 연관시켜서 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그걸 분석해서 책을 쓰는 게 인류학적인 방법이고.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나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간촌락, 평창군에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가장 오지를 찾아서 그래서 연조사를 하게 됐죠.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평창 두메산골 50년. 이거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인류학 공부를 연지조사를 한 거예요. 50년이 지난 뒤에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이 사진하고 거기서 40여일 동안 아침 감자, 점심 감자, 저녁 감자. 거긴 여름 되면 쌀이 한 톨도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주 산중에 옛날 화전민 동네인데. 그래서 아침에도 감자 한 사발, 점심에도 감자 한 사발, 저녁에도 감자 한 사발. 삼식 감자만 먹고 지내면서 조사한 보고서 책입니다. 그때 어떻게 버티고 45일 동안 감당하셨어요? 그건 뭐 원래 난 또 먹성도 괜찮아요. 인류학자들은 대개가 또 그렇습니다. 외국 인류학자들도 평창 다닐 때 그때는 동대문 근처 이제 연숙에서 하룻밤 자고 차차를 타면 이제 한 5시나 그렇게 타면은 그게 한 점심 지나가지고 도착하거든. 그게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참 동대문역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떠난다는 게 그게 아주 먼 여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록을 해놔야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그 조사, 학술 조사에 그게 없으면 뼈대가 안 서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와는 다르거든요. 고립된 사회, 오지 중에 오지, 60년대 초에 어디 가든지 그런 옷차림은 없었다고요. 소년하고 20대 청년하고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또 닦고. 내가 이제 고립된 사회를 연구를 하려고 그런 게 그런 데 가면 좀 오래된 옛날 관습, 예를 들면 옷차림이라든가 집 모양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아주 옛날 전통적인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산촌 중에서 그런 오지 중에 오지가 강원도 평창군 동안면 봉산리. 전 잘 있었습니다만 예, 전 건강했습니다. 예, 건강해서 좋습니다. 예, 예. 작년 겨울에 조금 아파가지고 예. 서울 병원에 가서 예,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척추 수술했어요. 교수님은 뭐 건강 아주 여전하십니다. 그냥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58년도. 그렇죠, 58년. 58년도에 알지도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도 오시고 뭐 아이, 그렇게도 오시고 뭐 해마다 오시고. 최기영 씨. 네, 이 부인이고 최기영 부인이고 요 큰아들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그때 결혼해서 예, 그런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딸이고 금숙이라고 그 다음에 종성이 안성 산다고 그러는데. 종성이가 예. 그쪽으로 돼서. 동네에서 영장 받아놓고 집에 내가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10여일 동안 이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 저 집에서 오라 뭐 그냥 계속 초대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다가 집에는 맨날 밥 해놓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때를 더 먹이려 하니 뭐 얻어먹을 시간이 있어요. 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가면 죽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오면 웃니. 이제 마지막 보는 거 뭐예요? 그동안에 많이 변했으니까요. 아이고. 여기 올려놓고 이쪽으로 해주시라면 안 돼요? 천지 인상이 지금이나 그때나 인상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뭐 저기 거리를 안 두고 그냥 대부분 사고 있지. 약주도 그때 좋아하시고 뭐 그래요? 아 그때도 술 좋아. 나도 술 많이 먹고 교수님도 술 좋아. 지금도 좋아하시는지. 여러 사람이 한 잔씩 주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과음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리감이 우선 없어지니까 좀 친밀해지죠. 그러니까 있는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걸 나쁘게 쓰질 않을 거다 하는 우선 그런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골 내가 보는 방식하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생활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고 그런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게 강하다 보면 실제를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관점으로, 행위자의 관점 왜 입각해서 이제 그걸 보려고 노력하죠. 한강수가 되었네. 2, 3, 4월 긴게네 정심은 궁구 살아도 봉지서 딸 긴긴 밤에 힘없이는 못 살아
아래랑 전통적인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이유가 도시화가 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런 것을 전부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인류학자들은 이제 가서 가족, 친족, 혼인, 교통, 상업이라든가 모든 거를 인간 생활을 갖다 다 연관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야만 이제 그게 변화했을 때 또 조사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학교 떠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65세부터 이제 내가 85세니까. 인류학과를 놓고 사회학과에서 인류학 과목을 좀 가르치는 그 내 지도 교수가 처음이었어요. 이혜영 교수라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그걸 듣고 참 관심이 많은데 연구실에 그 양반 연구실에 와서 좀 그때는 저 연탄으로다가 난로를 피우고 그랬거든요. 그 연탄 좀 갈고 그거 하는 걸 이제 하면서 거기다 책상 하나 놓고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한 인류학 책을 내가 거기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책은 이게 레이먼드 포스라고 영국의 사회인류학의 아주 초창기 선구자죠. 원시 폴리네시아의 경제 행위를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나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정부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사회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그 경제, 물질 생활을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런 데에서 출발하셔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 오늘날 사회 구조나 계층이나 사회의 모순이나 이런 거는 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거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이 사회학과 인간에 대한 걸 결합시키는 이 사회 안에 이 체계가 생태 체계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당시로서는 뭐랄까 처음이라 그럴까 굉장히 신선한 그런 거를 주셨고. (1975년도에) 서울대 물리대가 인문대하고 사회대로 이렇게 분리가 될 때요. 기존에 있던 이제 고고인류학과를 고고학과는 인문대에 남고 인류학과는 사회대로 가는 그런 그 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현실 또는 사회적 이슈에 이제 관심을 집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인류학자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인류학의 어떤 사회과학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상목입니다. 아이고, 조교하기 힘들지. 이제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세요? 인류학과 만드신 분이라고. 그렇지, 인류학과 처음 생길 때 인류학과가 없었는데 고고인류학과라는 게 있었지. 저희는 뭐 선생님이 다 이렇게 다져주신 기반 이해해서. 또 들릴게. 네, 선생님. 오케이, 그래. 들으세요. 그래. 인류학 선생님은 저 일본으로 다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참 초창기에 참 파이오니어 역할을 좀 했죠. 뭐 학과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도 다 내가 짜고 그럼. 아이고 참 지나가 보면 그러니까 뭐가 참 어설픈 게 많았겠죠. 네, 들어와. 나무 들어가지고. 설때 되게 진짜 오랜만에. 아직 단풍 덜 들었어. 그럼 지금 이제 들기 시작하지. 그래도 색깔이 나오네. 네. 이것도 그렇고. 두 개가 다 단풍 들기 아주 잎이 좋은 저기. 그래요, 맞아요. 이거. 벚나무도 그렇고. 그럼. 반지는 여전히 잘 가꾸셨네. 부지런하신가 봐요. 아이고, 여기들 많이 왔지. 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책이 아마 성한 책은 없었을 거야. 어떤 때 막 8시까지 수업하고. 그렇지, 늦게까지 했고 그랬지. 네, 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선생님 뚝심에 다들 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시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냥 8시간을 그냥 짜장면까지 사서 먹고 아니요 사줄게. 그리고 또 하고 거기 그 철로길에 그 데모를 하고 그럴 때 그 길을 오시는 거죠. 뚫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휴강을 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8시까지. 아이고, 참 그때 진짜 선생님은 못하겠었어요. 나도 그때는 30대일 거야, 내가. 대단하죠. 오실 지 얼마 안 되셔서 의욕도 넘치셨고. 그런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인류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네. 아니요, 그때는 인류학이 별로 뭔지도 모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그때 한라산 올라갔을 때 사진. 그래요. 이건 정말 이게 사회대 건물 아닙니까? 봄이다. 봄이 아주 벚꽃 피고 아주 좋은 때구만. (7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 학계에서도 인류학에 대한 그 이제 인식이 넓어졌죠. 그거 하는데 아마 선생님 굉장히 그 정력을 많이 바치셨죠. 온 데를 돌아다니셨으니까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결국
모든 대학의 뭐 교양 과목으로 인류학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뒤에서 뭐 격려하거나 어디 뭐 추천서나 쓰지. 근데 선생님 직접 가시니까 직접 가서 그 학교에 그 책임자를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왜 이게 필요한가. 난 인류학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도 고고인류학과가 생겼는데 인류학 교수는 없고 뭐 인류학이라는 게 뭐냐,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이 언론사에서 일사이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칼럼을 몇 달씩 이제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런 기회에 좋은 기회니까 인류학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렸지.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 뭐 하는 학문이냐, 왜 필요하냐. 우리가 문화라는 건 일상생활 양식인데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문화인류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식의 글을 내가 참 초창기엔 이 신문 칼럼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할머니 살던 집이에요. 지금 그대로 낡은 집이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Forever seems like a long time, but nothing seems like a long time when I am with you. 이 집이 참 이연종 할머니 좀 늦게까지 혼자 이 집을 지키셨어요. 이 할머니가 참 한번 꼭 불러서 차에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셨는데 It doesn't look like much, but it sure feels like a lot. Let her take my heart and take my hand. Take my heart and take my hand. Take my heart and take my hand again and again. Right where we 외로운 그런 인생을 보내셨죠. 동산에 온 거예요? 예, 이게 산중이니까 아주 굉장히 크지. 근데 집이 좀 더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네. 선앙당이 안 보여요? 선앙당 여기 조금 더 내려가시면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예. 예. 아유,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한 50년 됐어요. 50년? 예. 저도 한 59년, 60년. 예.
그때 여기 와서 한 40일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술 조사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또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천왕당이 안 보여요. 예. 더 내려가셔야지. 저 내려갔다가 못 봤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소랑당이 참, 그 봉산리 소랑당, 유명한 전나무 소랑당입니다. 이게 반도 안 되는 건데. 수백 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백 년이죠. 아이고, 옛날 집은 다 없어지고 새 집만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아주 혼동이 왔는데, 저 장승 그리고 저 나무로 만든 새 조각들, 이거는 완전히 새로 만든 거고,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가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 새로 만들어서 한 거다, 이거는 언제부터 내려온 거다,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마을이 다 없어졌으니까 내가 와서 아주 전혀 실망을 했다고요.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어요. 이게 1960년, 이게 2009년. 기록이 참 중요한 것이, 이거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장승들도 언제 생긴 게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을 정확하게 해놔야 다른 사람이 가짜를 진짜로 한다든가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하는 걸 갖다가 이 판가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잘못 경고문만 해놓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걸 갖다 설치했다, 그래야 사회 현상도, 문화적인 현상도 언제 그것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느냐, 뭐가 없어졌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 갖다가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고맙다. 네. 커피 드시죠. 그래. 예. 아이고, 참. 어제도 가셨었죠, 아버지? 예, 그럼. 예. 요양원에서 참 잘해줘. 예. 10년이 벌써 됐는데. 네. 그동안에 욕창도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고요. 네. 예. 그때 조사로 이제 출발하셨었죠. 누나가 예. 엄마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전화가 왔어.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와보니까, 막 피가 많이 흐르고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머리 수술하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병원에서 지고 있지. 전혀 참 상상도 못하는 게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깨어난 적이 없어.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죠. 식구들한테 내가 뭐 미안한 거는 늘 현장에 나가니까, 연지조사를 나가보니까 집을 많이 비죠. 뭐 지금도 뭐 가끔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참 내 업하고 하는 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가족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저도 방학이고 아버지도 방학인데, 저는 집에서 맨날 놀고 아버지는 밖으로 주로 돌아다니셔서 도서 지역에 섬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남태평양 쪽에 그 열대 풍토병들 이렇게 연구를 자문하시느라고 많이 다니셔가지고 늘 외국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필드에 가 계셔가지고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방학인데 왜 집에 안 계신가. 그 고생하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범 내지는 선례를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물어보면은 그때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도 같이 쓰고 그랬으니까. 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진도에 75년도 조사 가셨던 필드노트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도구들의 그림도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가계도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봐도 이걸 가지고서는 그 민속지를 쓰기가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집이죠. 집에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그리고 장날에 몇 시에 출발해서 쌀을, 녹두를, 생선, 홍, 팥을 얼마를 구입했다, 이런 저희가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공식적인 기록들 위주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인류학적인 기록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생활사적인 기록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기록을 잘 못하는, 기록을 잘 못 남기는, 그리고 기록을 둘러싸고 굉장히 갈등도 많은 사회이긴 한데,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들이야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인류학자 눈에 비친 가구도의 과거와 현재, 1963년부터 2017년까지 힘들었죠. 우선 가구도까지 가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에 내가 63년에 가구를 때, 그건 하루에 가지 못해요. 이틀 걸려서 가고 이제 또 이틀 걸려서 오고, 그런데다가 60년대 초반에도 배 사정이 좋지가 않으니까 가다가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엉뚱한 데 가서 이제 기착을 해서 배가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태도에 가서 내가 한 9일 동안 묶여 있었어요.
선생님 가방 들고 따라간 거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가 마치고 여름방학이니까. 지금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선생님 따라서 그 과거도 갔던 게 내가 인류학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농촌이면 농촌의 현장, 고기 잡는 어촌이면 어촌의 현장, 거기가 학교인 거예요. 어부가 내 선생님이야. 내가 뭐 어부 낚시반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면 물어야지.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이지. 예. 내가 배 타고 낚시란 옆에 따라가지고 물어본다. 그게 교실인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그런 그 삶의 현장을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배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삶의 원리 이런 거를 뭐 어떤 조직이면 조직 원리가 뭔가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신앙과 관련된 게 있으면은 그 속에 그 맨 밑바닥에 돼 있는 어떤 프린시플이 뭔가 이걸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게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소셜 팩트 속에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 삶을 끌어가는 그 원리가 뭔가, 원동력이 뭔가. 나는 이제 주로 그 생태인류학적인 접근을 했으니까 생태인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느냐. 인간이 산촌에 같으면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런 고립성이라든가 농사 또 야생 식물 채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촌을 하고 어촌을 하면 한국의 산촌, 농촌, 어촌을 가서 그런 걸 보면 엮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그런 이 조직 구조, 또 시간 차이를 두고 내가 30년 전에 조사했던 데를 이 강원도 평창 같은 거 다시 재조사를 하면은 그동안의 변화 같은 걸 또 볼 수가 있고, 어촌도 가고도도 내가 또 재조사 가서 변화한 걸 또 책으로 냈죠. 또. 박석지를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옛산이요 물도 보던 이 나무가 헌나무, 묘목 이런 거 하나 갖다 심은 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하나라도 묘목을 하나 심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참 큰 나무가 돼서 그 가치를 보여주죠. 문화인류학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인류학 나 시작할 때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 제자들이 많고 제자가 또 제자 키우고 해서 뭐 좀 학교에 가면 아주 그냥 참 흡족하죠. 인류학자들은 대개 시간과 공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뭐가 같으냐, 또 이 통시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느냐, 무엇이 안 변했느냐, 이런 거를 갖다 밝혀내는 거죠. 참
평생 살아와서 해봐도 내가 해놓은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제 또 다음 후세가 또 그걸 이어서 이제 또 조금 더 거기다가 또 쌓고 해서 결국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참 인간이 살아온 그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사실. 뭐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뭐 나머지 인생도 뭐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깝다는 건 알죠. 그러나 참 내 인생이 그냥 뭐 큰 후회가 없습니다. 참 운이 좋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왔을 때 계셨는데 늘 혼자 여기서 서 계시고 빨간 세터 입으시고 정말 태рем이 와가지고 여기 자손들은 어디 있고? 자손들은 원주에도 사시고 여기 뭐 이렇게 금방이 강원도에 다 사시는 것 같은데 사업은 뭐 따로 사업하는 건 없고 이제 용사만 짓고 있는 용사. 예.